덴티움에 대해 발표하는 블루칩 리서치 4팀 유성철입니다. 산업분석, 기업분석, 투자포인트, 리스크, 밸류에이션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기업 개요는 이러합니다. 산업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를 대신해주는 인공 보철물입니다. 치아가 빠진 부분에 금속 나사를 박은 후 보철물을 씌우는 방식으로 시술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임플란트 업계의 트렌드는 디지털화입니다. 기존에는 치아 스캔, 모형 체득, 임플란트 주조 전 단계를 수작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기술력이 향상되며 치아 스캔은 CAM 스캐너가, 모형 체득은 3D 프린터가, 임플란트 주조는 밀링 머신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디지털 장비들을 개발해 제공하는 역할을 현재 덴탈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덴탈 업체들은 디지털 덴티스트리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시술에 필요한 디지털 장비들을 세트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진단에 필요한 스캐너, 치료 계획에 필요한 3D 프린터, 시술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밀링 머신, 보철에 필요한 CAD 및 CAM을 통째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 매출의 50%는 중국 판매에서 나옵니다. 그렇기에 중국 임플란트 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고령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33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뿐만 아니라 국민소득 및 프랜차이즈 치과의 증가도 임플란트 수요 증가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는 수치로 증명됩니다. 2013년 30만 개에서 2022년 500만 개의 임플란트 제품이 판매되며 중국 임플란트 산업은 지난 10년간 CAGR 연평균 성장률 36%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임플란트의 보편화를 위해 VBP라는 의약품 대량 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대량 구매를 통해 개당 식립 비용을 4,500위안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VBP가 실행된다면 임플란트의 개당 가격은 낮아질 것으로 수요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자료에 따르면 가격은 30%, 수요량은 50% 정도 늘어나며 잠재 시장 규모는 2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덴탈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업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동사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솔루션을 제공하며 진단부터 치료, 보철 과정에서 필요한 디지털 장비 전부를 판매합니다. 진단에 필요한 스캐너와 3D 프린터, 시술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보철에 필요한 임플란트, CAD, 크라운, IOX를 제공합니다. 동사의 품목별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임플란트에서 나옵니다. 6가지 임플란트 제품을 판매하며 이 중 대표 제품은 임플란티움 제품과 슈퍼라인 제품입니다. 동사의 매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기준 중국 매출 의존도가 51%로 국내 경쟁사인 오스템 임플란트와 디오에 비해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 네트워크에서도 드러납니다. 동사의 18개 판매 법인 중 13개가 중국 및 아시아 판매 법인으로 동사가 중국 및 신흥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사는 직접 판매와 간접 판매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합니다. 재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국내 5대 임플란트 경쟁사 중 동사의 성장세가 가장 가파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매출액보다도 영업이익률의 증가세에서 드러납니다. 매출액 증가에도 영업이익률이 제자리 걸음인 타사와 달리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매년 크게 개선되며 23년도에는 35%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높은 이익률은 동사가 매출 원가율과 판관 비율을 감소시키며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와 마진 구조를 분석한다면 동사는 매출 원가율과 판관 비율이 감소하며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 경쟁사는 매출 원가와 판관 비율을 크게 절감시키지 못했고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동사가 중국 VBP 최대 수혜주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고령화, 평균 소득 증가로 인해 중국 내 임플란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중국 시장은 국내 기업이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기에 높은 성장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가속화하는 제도가 중국 정부가 시행하는 VBP라는 의약품 대량 구매 제도입니다. VBP 제도로 인해 가장 우려되었던 부분은 가격 피해 하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저가형 모델을 주로 공급하는 국내 브랜드의 경우 고가 모델을 공급하는 글로벌 브랜드에 비해 임플란트 가격 하락률이 낮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경우 가격 하락률이 62% 정도였지만 국내 브랜드의 경우 가격 하락률이 24%에 불과하지만 가격 하락에 따른 충격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비해 VBP 수요는 국내 업체들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 두 국내 브랜드가 VBP 수요의 4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동사는 매출의 50%를 중국에 의존하기에 VBP 물량 증대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를 가장 크게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는 동사가 경쟁사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폐지로 인해 임플란트 대장들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MBK 파트너스 및 UCK 컨소시엄은 오스템 임플란트 공개 매수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고 지분 총 96.1%를 획득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자발적 상장 폐지 수준을 밟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동사가 덴탈 업계 대장주를 차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통 업계 대장주는 대장주 프리미엄을 받아 경쟁 업체에 비해 높은 밸류를 받기에 오스템 임플란트 상장 폐지 후 동사의 밸류에이션 향상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리스크로도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들 아시는 차이나 리스크입니다. 동사의 중국 매출 의존도는 50%이며 매출 역시 신흥국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경쟁사와 달리 신흥국 매출 의존도가 높기에 언제라도 차이나 및 신흥국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급상승한 주가 및 외국인 매도입니다. 최근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며 주가가 저점 대비 2배에서 3배 상승했습니다. 주가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으로 외국인 매도세도 거셉니다. 보통 외국인 매도세가 거셀 경우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투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밸류에이션 발표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표는 이러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매출액은 최근 3개년 성장률을 바탕으로 추정했습니다. 중국 시장 성장으로 지금까지의 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에 3개년 성장률 평균인 24%를 연평균 성장률로 잡았습니다. 매출 원가 역시 지난 3개년 매출 원가를 기준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22년은 단기적 요인으로 매출 원가율이 일시 감소하였기에 이 데이터를 제외하고 매출 원가율을 30%로 추정했습니다. 판관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덴티움은 경쟁사인 오스템 임플란트와 달리 직간접 혼합 영업 방식을 취합니다. 직접 영업 방식은 매출액이 증가할 때마다 영업 지점을 새로 세워야 하기에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판관비 역시 증가합니다. 이에 비해 직간접 혼합 영업 방식은 영업 지점을 새로 세울 필요가 없기에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판관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관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영업이익은 OPM 30% 수준으로 추정했으며 영업 외손익은 예측 불가능하기에 지난 3개년 평균으로 추정했습니다. 법인세는 과세 표준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2023년 당기순이익은 1,039억 원이며 EPS는 9,340원입니다. 타겟퍼는 현재 동사의 8인 20배로 잡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예상 주가는 19,019만 원으로 상승 여력 20%로 투자 겸 바이를 제시합니다. 2024년 추정 당기순이익은 1,302억 원이며 EPS는 11,800원입니다. 2024년 예상 주가는 24만 원으로 상승 여력 52%를 제시하며 투자 겸 바이를 제시합니다.